자, 이번 시간에는 이 바인딩 텀 시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인딩 텀 시트는 여기서 나왔죠.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권리를 인수하는 이거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뭘까? 자, 일단 바인딩을 알기 전에 텀 시트부터 알아야 되겠죠. 텀 시트는 무엇일까? 자, 텀 시트랑 그다음에 일반 계약서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텀 시트라는 용어를 보면 텀은 계약 규정, 조건을 의미한다고 하고 시트는 우리가 시트 하잖아요. 종이.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계약 조건을 기재한 서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은 이제 텀은 계약을 말하는 거고 시트는 종이를 말하니까 계약 종이, 계약 서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HLB는 이제 뭐 가끔 뭐 오픈 콜라보레이션 같은 그다음에 이런 텀시트 같은 영어를 가끔 써줘서 공부할 거리를 또 주기 때문에 재밌는데요. 이를 토대로 뭐 지식도 늘고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텀시트를 체결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은 계약 서류를 뭐 사인했다, 체결했다라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뭐 대략 이런 거는 이제 눈치로도 알 수 있죠. 그냥 뭐 계약을 했구나. 근데 이게 정확히 이제 어떤 의미일까? 그걸 또 보는 게 어떤 문맥에서 텀시트를 바라봐야 될까? 그걸 이제 추가적으로 보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이번 영상에. 자, 그래서 이제 텀시트는 우리가 잘 안 본 거잖아요. 텀시트는 일반적으로는 뭐 이제 컨택트, 어그리먼트라고 이제 표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계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약을 의미하는 게 어그리먼트, 컨택트라면은 시트는 어때 쓰는 거냐, 언제 쓰는 거냐 하면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구성력이 없는 서면일 때 시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원어민은 아니지만 약간 이런 의미 아닐까요? 시트니까 종이잖아요. 그냥 찢으면 그만. 약간 이런 말이 아닐까요? 계약은 계약인데 종이 그냥 찢으면 없는 거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좀 받아들여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 또 나온 기사가 하나 더 있죠. 이제 한국경제에서 나온 건데 제목을 보면은 여기 있죠. 4개월 내 본계약. 그러니까 시트 일단 텀 시트는 그냥 찢으면 그만인 그런 계약이라는 겁니다. 본계약은 아니라는 거죠. 이 기사도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구속력이 없는 그런 계약 서류입니다. 하지만 이제 HLB가 그동안 해왔던 걸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삼각합병의 사례를 기억을 해보면은 순차적으로 잘 진행해 나가겠죠. 삼각합병도 뭐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이 계속 의심했죠. 투자자라기보다는 이제 안티라고 해야 되겠죠. 계속 연기가 되고 하니까 이거 뭐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약간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또 보면은 그 텀시트라고 해서 이제 구성력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MOU의 구성력과 관련하여 뭐 설명해 줬었나 봅니다. 자, 일단 서면으로 이제 서로 만나서 작성을 했겠죠. 종이에다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형식만 맞추는, 그러니까 모양새만 맞추는 게 아니라 진짜 내용이 들어있다면은 이제 그 내용이 계약서에 규정되는 이제 내용과 같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구성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그냥 형식만 맞추자 이게 아니라 진짜로 내용이 있다면은 구성력은 또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MOU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구속력을 배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이제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용이 있다면은 구속력이 또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텀시트는 원래 구속력이 없어도 뭐 다른 회사와 협의해서는 안 된다는 배타적 협상, 뭐 독점적 권한 조항이 많은 경우, 특히 로열티, 기술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 규정이 많이 들어와 있겠죠. 텀시트에 보면은 그럴 때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텀시트는 어떤 경우에 작성하게 될까? 여기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는데 HLB도 이 중에 하나 해당이 되겠죠? 한번 보면은 일단은 뭐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안 돼요. 거래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본 전제에 대해서 우리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종이로 한번 적어볼까? 이게 서로 펜을 쥐고 종이를 쥐고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그냥 종이에 써볼까? 약간 이 정도죠. 낙서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이제 처음에 문 앞에 발을 들이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거고 서로 부담감이 없겠죠. 그냥 가볍게 쓰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기본적 사항은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정식 협상을 좀 하고 싶다. 우리 이제 기본적인 거는 다 서로 동의를 했으니까 이제 좀 종이에다 계약을 좀 적고 싶긴 한데 아직은 그래도 좀 부담이 돼. 그래서 법적 구속력은 좀 뺄까 하면은 이제 쓰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HLB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폴첸 대표의 지금 어드벤처 연구소랑 이제 텀시트를 체결한 거잖아요. 이제 폴첸 대표랑 HLB랑 무슨 얘기가 이루어졌느냐? 여러 가지 이제 뭐 가치 확자, 기업 상승, 기업 가치 상승을 확신하고 상당 부분을 HLB 주식을 받는데 동의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죠. 설득을 한 겁니다. 폴첸 대표가 이 내용들이 HLB와 함께 동행하겠다라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동의를 했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일단 HLB 경우에는 첫 번째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뭐 기본 전제가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안 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HLB 여기서 HLB 주식으로 받는데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전제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계약 본 내용이랑도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죠. 본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말도 엄청난 힌트가 되는 건데요. 보통 이제 텀시트를 작성할 때 이 첫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은 HLB 측에서 우리가 그 글로벌 권리를 좀 인수할까요? 그리고 어드벤처 연구소의 펄첸 대표도 그럴까 정도였다면은 그게 이제 기본 전제죠. 서로 이제 약간 의견의 합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을 들어가려면은 그러면은 대가는 얼마를 지불할까요? 하면은 펄첸 대표는 나는 그래도 이게 가치가 있으니까 한 1000억 아니면 뭐 한 5천억은 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말도 안 될 수도 있지만 HLB 층에서는 이거 너무 비싼데요 하면은 기본적으로 서로 같이 협력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서로 그 거래를 하는 게 좀 이익이라 생각을 하면은 이 첫 번째 경우처럼 이제 기본적인 내가 얼마에 뭐 넘기고 얼마에 사고 그 다음에 그 대가는 뭐 주식으로 할지 현금으로 할지 그 폴첸 대표 입장에서는 주식보다는 현금으로 받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HLB는 현금이 없으니까 또 어디서 조달해야 되는데 골치 아프고 그럼 기본적인 상황이 합의가 안 될 경우에 그래도 같이 하고 싶으니까 기본 전제에 대해서 서면화할 때 텀시트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딱 봐도 이건 아니죠. 일단은 보면은 HLB 주식으로 받는데 동의를 하였고 여기 위에 보면은 총 인수 금액이 606억 원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이미 서로 같이 가겠다, 같이 동행하겠다라는 기본 전제는 이미 돼 있는 상태고 구체적인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얼마에 인수를 하겠고 그 대가는 주식으로 하겠다까지 서로 의견의 합의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도 바로 넘어갈 수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건 텀시트를 어떤 경우에 작성하게 될까요? 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람들 텀시트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야, 텀시트 그거 뭐 구속력도 없고 그냥 작성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매우 가벼운 텀시트는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도 제낄 수 있는 이유가 정식 협상 전에 기본적 사항을 서면화하고 싶지만 법적 구성을 배제하고 싶은 경우 자, 일단 여기는 해당할 수 있겠죠. 이제 기본적 사항이 다 합의를 이뤄놨고 이제 서면화할 수 있는데 그 서로 약간 뒷구멍을 만들어 놓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거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논의를 진행하고 싶은 경우 이거는 제낄 수 있죠. 왜냐면은 논의를 진행하고 싶을 때 일단 종에다가 서로 좀 써보고 얘기를 하자가 아니라 지금 구체적으로 내가 600억에 사겠다 그리고 주식으로 주겠다까지 논의가 이미 진행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회사 내부 또는 제3자에 대한 보고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정식 계약서 전에 미리 주요사항 정리가 필요한 경우 사실 제가 보는 관점은 HLB는 이 이유 때문에 텀시트를 작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HLB 주가가 그 이민노맥 테라피틱스 인수한 것도 그렇고 지금 HLB 진양 회장님은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호재를 한번 이제 내보냈는데 시장에서는 호재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잘 주가가 오히려 이제 시초가에 개만 떴지 계속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은 좀 애로 좀 해라 뭐 호재 좀 내라 막 계속 아우성이잖아요. 회사에 계속 그 문의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자신의 장기적인 비전에 따라서 업무를 이제 하고 싶지만 투자자들의 아우성이 너무 이제 거세니까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계약이 진행 중이었잖아요. 2019년 9월부터 폴첸 대표랑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가도 이제 전 저점을 이제 깼고 이거 뭔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식 계약서 전에 미리 이제 보고 하려고 텀시트를 이제 텀시트 형식으로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유가 회사 내부 또는 제3자에 대한 보고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작성한다고 그랬죠. 제3자에 대한 보고는 뭐겠어요? 투자자들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그 로열티 받는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잘 하고 있습니다. 좀 미리 알리고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 본계약 체결하고서 뭐 기사를 내보내든 뭐 공시를 하든 회사 공지사항에 뭐 말을 하든 그러면 되겠지만 이제 주주들이 너무 이제 재촉을 하니까 주주들에게 이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텀시트를 이제 작성한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텀시트에 대해서 했는데 앞에 이제 바인딩은 안 했죠. 뒤에 이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텀시트가 되게 가벼운 계약이다, 구속력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 뒤에 내용을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가벼운 텀시트는 아니구나. 기본 전제도 합의를 이루어진 상태고 구체적인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이야기가 끝난 그런 텀시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